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서초 건축교실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 지출 건으로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공사비 지출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건축하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제 강의를 통하여 즐겁게 건물 짓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태바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상환 건축사입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 시공을 하여 여러 채의 건물을 지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 철학은 이러한 공사 경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건축물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몇 개의 소규모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마감인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인 연면적 약 100평 정도의 5층 규모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1층은 임대가구 2세대, 2층과 다락은 주인이 사는 세가구 주택이고요. 붉은색 점토벽들을 반으로 쪼개서 치장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입니다. 지하층은 주인이 직접 음악 관련 사업을 하려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카페로 임대 예정, 2층 및 3층은 각각 2가구 주택, 4층과 다락은 주인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는 화강석 버너구이입니다. 고기동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협소주택 개념의 주택으로 지하 1층은 다목적실, 1층은 거실 주방의 공용실, 2층은 침실 그리고 다락 사용 이렇게 총 4개 층을 사용합니다. 외벽 마감재는 스타코 플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역에 근접해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물 전체를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라스를 활용하여 외관을 디자인하였으며 외벽 마감 재료는 고벽돌과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건축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 비용 산출의 근간이 되는 건축 도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추가 공사비는 왜 달라고 하는지 사례를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공사비 추가라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즐겁게 건물 짓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강 건축비용 이야기입니다. 건축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질문을 건축 경험이 있는 지인이나 부동산, 시공사, 설계자에게 물어보셨을 텐데요. 어떠한 답변을 들으셨나요? 시원한 답변을 들으셨나요? 이 질문에 금액적으로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 경험에 비춰보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추억하기 싫은 사람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그럼 다음에 사례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네. 먼저 이 자료는 노드 아키텍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든 자료를 전문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평당 공사비의 함정인데요. 단 여기서 나온 숫자들은 예시를 들기 위한 금액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부터 나올 건물의 바닥, 벽체, 지붕의 제곱미터당 공사비는 단순히 타입 1의 기준 금액을 평당 45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의의 비율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일반화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은 제곱미터당 227만 원이면 공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닥 면적은 타입별로 동일하게 100제곱미터, 즉 30평 정도입니다. 앞으로 5가지 타입을 가정할 텐데 타입별로 바닥 면적은 모두 100제곱미터, 즉 30평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벽체, 지붕 면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타입별로 다를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일자형입니다. 바닥공사비 100제곱미터 2,720만원, 벽체공사비 150제곱미터 6,135만원, 지붕공사비 100제곱미터 4,76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비 합계 1억 3,615만원, 평당 공사비 450만원입니다. 이 형태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요철을 넣어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바닥은 같고요. 지붕도 같습니다. 벽체 공사비가 186제곱미터로 36제곱미터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7,607만원이 됐고요. 공사비 합계가 1억 5,087만원입니다. 1타입에 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더 상승되었습니다. 평당 499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박공지붕이죠. 위에가 뾰족한 지붕. 바닥 공사비 같고요. 벽체 공사비가 160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지붕 공사비도 128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공사비 합계 1억 5,357만원, 평당이 508만원이 됐습니다. 타입 4, 2층 발코니형입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형태인데요. 바닥 공사비는 동일하고 벽체 공사비가 180제곱미터로 타입 1번보다 많이 늘었죠. 지붕 공사비는 70제곱미터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억 3,414만원, 평당 443만원. 타입 1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타입 5, 2층 박스형입니다. 1층과 2층이 동일한 형태죠. 바닥 공사비는 같고 벽체 공사비 180제곱미터로 7,362만원, 지붕 공사비는 적어졌습니다. 50제곱미터 2,380만원, 공사비 합계 1억 2,462만원, 평당 412만원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평당 공사비는 건축물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비교해 보시면 같은 면적인데도 같은 평이죠. 바닥 평수가 30평 동일했을 때도 디자인에 따라서 450만원, 499만원, 508만원, 443만원, 414만원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에서 표현하면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푼젤형. 벽체 공사비가 높이가 100m가 돼버리니까 바닥 면적은 같지만 벽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전체 공사비 16억 3,060만원. 요즘 실내 공간의 높이를 높게 하여 시원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 추세이죠. 높아질수록 재료비며 인건비가 올라가기에 평당 단가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의 기초 두께와 철근, 배근 또한 건축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위에 6가지 예시를 통해 이제까지 평당 공사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예시에서는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만 알아보았지만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평당 공사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로 욕실에 사용하는 세면기 수전만 해도 5만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가 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20배나 차이가 나죠. 즉 위에서 보셨듯이 공사비는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공사 여건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기에 동일한 설계도서 여기에 똑같은 시공자가 짓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비 산출 과정입니다. 위 예에서 보시고 아셨듯이 건축공사비는 평당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사용 설계도면을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한 후 여기에 재료 단가와 인건비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이를 직접 공사비라고 하며 현장 소장 급여 등의 간접 노무비와 건설기계 사용비 및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경비를 산출하여 더하며 마지막으로 건설회사 운영비 및 이윤의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공사비가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리해보면 공사비는 크게 이렇게 산출되어 구성이 됩니다. 건설회사를 통하여 받아보는 내역서 표지 다음 장은 앞서 살펴본 건축공사비를 산출하여 이렇게 표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이를 원가 계산서라 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만 공사비 다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료는 법정 요율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 소장 비용인 간접 노무비와 건설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절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면 공사비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공종별 내역 직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실 공종표
내역 금액을 집계 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공사에 들어가 있어야 할 큰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견적 특기사항에서 견적 제외공사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놓친다면 다툼이라는 불편한 상황으로 갈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직계표에는 작은 규모의 상가주택 내역 직계표입니다. 어떤 공사가 빠져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짧은 시간에 찾기가 어려우시죠? 정답은 조경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작은 공사들은 조경 내역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경을 해야 하는 공사라면 견적 특기사항서 또는 내역 직계표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추가 공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시는 표는 공종별 내역서입니다. 같은 공사건으로 두 개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서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나열하였습니다. 각 공종별로 이렇게 상세 내역을 한 금액을 모아 앞서 보여드린 직계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공종별로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야만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과 공사 경험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도면을 가지고 건설 회사마다 내역서를 작성하면 공종별 내역 항목과 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를 보는 사람의 경험과 하도급 업체에서 일괄로 주는 공사 범위를 업체마다 달리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례에서도 방소공사의 항목과 명칭이 서로 다릅니다. 상위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어느 회사가 금액이 착한지를 판단하려면 시공회사의 견적서를 의뢰하기 전 설계사무실을 통하여 내역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